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5.18 항쟁과 관련된 회고록 내용 때문에 명예훼손 혐의를 받고 있는 전두환 씨가 검찰의 2차례 소환 통보에 응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광주 시민단체들이 혁신교육감 후보를 추대하기 위해 오늘까지 시민경선 후보를 모집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5.18 때 신군부의 발포 명령을 거부한 고 안병하 전남경찰국장의 치안감 추서를 축하했습니다. 지난해부터 이어진 전남 남해안 섬 지역의 식순환이 육지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영농철을 앞두고 농업용수도 걱정입니다. 5.18 광주 민주화운동과 관련한 회고록 내용 때문에 명예훼손 혐의를 받고 있는 전두환 전 대통령이 검찰의 2차례 소환 통보에 모두 응하지 않은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이 지난해 펴낸 회고록입니다. 5.18 당시 계엄군의 헬기 사격을 부인하면서 이를 봤다고 진술한 고 조비오 신부를 가면을 쓴 사탄이라며 원색적으로 비난했습니다. 유가족과 5.18 단체는 전 씨를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사건을 조사하던 광주지검은 전 씨에게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지난달 말부터 이달 초까지 2차례 통보했습니다. 하지만 전 씨는 건강상의 이유로 출석할 수 없다며 소환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5.18은 폭동이고 북한이 개입했으며 헬기 사격은 없었다는 회고록 내용이 사실이라는 진술서를 제출했습니다. 전 씨의 명예훼손 혐의가 성립되려면 헬기 사격이 있었다는 사실과 전 씨가 이를 알고도 고의로 왜곡했다는 점을 검찰이 입증해야 합니다.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아마 그 자리에 못 나온 것 같습니다. 검찰도 이제는 정말 진실을 밝혀야 된다고 봅니다. 검찰은 전 씨에게 다시 소환장을 발부할지를 검토 중입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3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할 경우 검찰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 수사할 수 있습니다. 앞서 국방부 5.18 특별조사위원회는 지난달 군의 헬기 사격을 공식 인정한 바 있습니다. 검찰은 다음 달로 예정된 특별조사위원회의 대통령 보고 결과를 확인한 뒤 수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입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검찰 소환에 불응한 전두환 씨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어떠한 죄의식도 없는 사람에게 일말의 양심을 기대하는 것은 사치라고 비판했습니다. 백혜련 민주당 대변인은 이미 전두환 씨는 대통령으로서 예우를 박탈당한 신분으로 검찰은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를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인권유린과 학살, 암매장 등 반인권적 범죄와 헌정질서 파괴 행위는 결단코 용서받지 못할 범죄라고 말했습니다. 다시 일상으로 돌아온 오늘 주말보다 포근하겠습니다. 완연한 봄 날씨 느낄 수 있겠는데요. 오늘 광주의 낮 기온은 18도로 어제보다 2도가량 높겠고요. 내일은 20도, 수요일에는 무려 2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아침과 낮의 기온차가 큰 만큼 감기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당분간 큰 일교차로 인해서 밤사이 안개가 많이 끼겠습니다. 현재도 광주를 비롯해서 나주와 영광 등 전남 15곳에는 안개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가시거리가 1km도 채 되지 않는 곳이 있어서 안전운전 하셔야겠고요. 낮에도 연무나 방문 형태로 남아있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전에는 대기 정체로 인해서 우리 지역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다행히 낮부터는 공기질 회복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기온 광주 3도, 영광이 영하 1.5도로 조금 쌀쌀하게 출발하고 있는데요. 낮 기온은 장성이 16도, 담양 17도, 화수는 1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목포가 14도, 강진, 장흥 16도로 어제보다 2도에서 3도가량 높겠고요. 곡성이 17도, 구례 18도, 보성은 15도로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석 달 앞으로 다가온 6.13 지방선거에서 치러지는 광주시 교육감과 전라남도 교육감 선거도 경쟁 구도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장만채 현 교육감이 도지사에 도전하는 전남교육감 선거는 3파전으로 전개되고 있고 광주에서는 오늘 시민후보 경선의 윤곽이 드러납니다. 보도에 박수인 기자입니다. 광주 YMCA와 참교육학부모회 등 28개 시민사회단체는 시민 경선을 통해 광주 혁신교육감 후보를 낼 예정입니다. 오늘 마감되는 후보 등록에 3명의 입지자들이 참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교조 광주 지부장을 지낸 정희곤 전 광주시의회 교육위원장과 광주시민단체 협의회 대표를 지낸 최영태 전남대 교수가 경선 참여 의사를 밝혔습니다. 일찌감치 광주시 교육감 출마를 선언한 이정선 전 광주교대 총장도 경선 참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삼선에 도전하는 정교조 출신의 현 장휘구 교육감은 신학기 직무 책임 등을 이유로 경선 참여가 곤란하다는 입장입니다. 경선 후보 등록이 마감되면 오는 19일 시민선거인단 모집이 시작됩니다. 이렇게 되면 광주시 교육감 선거는 시민사회가 주대하는 혁신교육감 후보와 현 교육감의 2파전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전라남도 교육감 선거는 현 장만채 교육감이 도지사 출마를 선언하면서 새 인물끼리의 대결로 판이 짜였습니다. 장소궁 전 정교조 위원장이 민주진보 단일 후보로 일찌감치 링에 올랐고 고석규 전 목포대 총장도 출마의 뜻을 밝혔습니다. 오인성 전 나주교육장도 출마 의사를 밝히면서 전남 교육감 선거는 3파전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지난 8년 동안 연이어 진보 교육감을 배출한 광주와 전남 유권자들이 이번엔 누구의 손을 들어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박수인입니다. 광주 기초의원 선거구 가운데 3명이나 4명을 뽑는 선거구가 늘었습니다. 지난 주말 광주 구의원 선거구 획정위는 2명을 뽑는 2인 선거구를 16개에서 2개로 줄이는 대신 3인 선거구는 9개에서 17개로 늘리고 4인 선거구 1개를 신설하는 내용의 획정안을 확정했습니다. 시민단체들은 중선거구의 취지를 살린 획정안이라고 환영하고 민주당 광주시당에 대해 3, 4인 선거구를 2인 선거구로 분할하려는 의도를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네, 뉴스투데이 이슈와 사람. 오늘 또 광주시장 출마 예정자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영호 광주 남구청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구청장직에서 물러나시죠? 네, 그렇습니다. 8년 동안 일정을 마무리하고 오늘 이제 퇴임을 하게 되는데요. 퇴임식을 갖고 이제 오후에는 광주시장 예비 후보로 등록을 할 계획입니다. 네, 민선 5, 6기 남구청장을 역임하셨고요. 3선을 도전할 수 있었는데 광주시장을 선택하게 된 이유가 어떤 건가요? 아무래도 우리 단체장들의 역량을 8년 동안 충분히 발휘했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가지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정책들을 많이 실현했다고 생각하고 또 새로운 많은 분들에게 기회를 드리는 것이 저는 도리라고 생각해서 그래서 이제 3선 도전을 포기를 했고요. 네. 저로서도 이제 좀 더 큰 정치적인 꿈을 갖고 이제 광주시장에 도전하게 된 것입니다. 네. 청장님만의 뭐 독특한 공약 아닌 공약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이들이 꿈꾸는 세상을 만들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네, 우선 이제 우리 광주라고 하는 도시가 아무래도 다른 이제 자치단체도 비슷한 형편입니다만 SOC라 또는 토목 건축에 많이 집중을 하다 보니까 사람에 대한 투자가 너무 인색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특히 결혼하기 좋고 아이 낳기 좋고 또 아이 키우기 좋은 이런 도시를 만들므로써 보다 생동감 있고 활기 넘치는 이런 도시를 건설할 수 있다 이런 확신 때문에 그래서 사람 중심의 투자를 하겠다 하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네, 구의원과 시의원을 거쳐서 구청장이 되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시장 출마 선언하시면서 풀뿌리 시장이 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혹시라도 이제 중앙 정치 경험이 없는 게 약점이 되지 않을까 이런 시선도 있거든요. 자치분권이 강화될수록 지역에서 얼마만큼 준비가 많이 됐느냐에 따라서 중앙에서 만들어지는 사업들이 결정이 되는 거지 예전에 뭐 550 시절처럼 대통령이 그 지역을 위해서 어떤 사업을 확정을 해서 내려보내주는 이런 일들은 지금은 전혀 없습니다. 제가 이명박 정부의 사찰 대상자였지만 저는 이명박 정부에서만 120건에 670억에 이르는 이런 공모 사업을 저희들이 확보를 하게 됐고요. 네. 박근혜 대통령 때도 우리가 거의 한 800억 원 이상의 공모 사업을 이렇게 획득했던 이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문제는 우리 지역을 얼마만큼 이해하고 중앙부처에서 생각하는 일들을 방향을 잘 잡아서 우리가 사업 계획을 만드느냐가 문제지 지금은 대통령 또는 중앙부처 장관들의 어떤 이런 입김에 의해서 사업이 결정되는 시대가 아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대통령 선거에 끌어들인 이용섭 후보는 출마 자격이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생각에는 아직도 변함이 없으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본래 이제 노무현 대통령께서도 탄핵을 당시 당했던 이유가 정치개혁 때문에 그랬었는데 보통 이제 대통령과 관계가 깊은 사람들일수록 대통령을 보호해야 될 사실은 의무가 있는 거죠. 그런데 자신의 어떤 정치적인 입지를 위해서 대통령과
사담으로 나눴던 얘기를 공개적으로 한다는 것은 좀 의름스럽지 못한 일이고 또 그게 앞으로 야당으로부터 공격 빌미를 엄청나게 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네. 또 더 곁들여서 이제 당원 명부 유출이라고 하는 그래서 수험생이 답안지를 가지고 시험장에 들어가는 그런 일들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때문에 좀 후보를 사퇴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저는 주장해 왔던 것입니다. 네. 함께 이제 손을 잡을 수도 있다라고 밝힌 민영배 예비 후보와는 누가 지금 현재 지지율이 높다고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지금 아무래도 광산이 우리 남구보다는 영역도 높고 인구도 많기 때문에 우리 민영배 청장이 저보다는 앞서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선거라고 하는 것은 하루가 다르고 또 앞으로 본격적으로 이제 시민들이 관심 갖는 시기가 되면 많은 변화가 있으리라고 생각하고요. 네. 이제 4월 초중순에 있을 1차 컷오프 과정에서 더 많은 변화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정정당당한 승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5.18 때 신군부의 발포 명령을 거부한 고 안병하 경찰국장의 치안감 추서를 축하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페이스북을 통해 지난 10일 국립현충원에서 열린 안치안감의 추서식을 언급하며 늦게나마 치안감 추서가 이루어져 기쁘다고 밝히고 안치안감의 삶이 널리 알려지길 바란다고 적었습니다. 문 대통령은 안치안감은 5.18 당시 시민들의 목숨을 지키고 경찰의 명예를 지켰다며 이를 이유로 계엄사령부에서 모진 고문을 받고 그 후유증으로 숨졌다고 회고했습니다. 광주시는 성희롱, 성폭력 등 직장 내 여성인권 침해에 대해 상담과 조사를 전담할 여성인권 보호관을 두기로 했습니다. 여성인권 보호관은 광주시 인권옴부즈맨실에 설치되어 있는 성희롱, 성폭력 신고센터에 배치돼 여성과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고충을 상담하고 소수자 인권 침해를 실태를 조사합니다. 광주시는 여성 관련 고충 상담 분야에서 활동해온 전문가를 대상으로 오는 19일부터 21일까지 여성인권 보호관을 공모합니다. 네, 올 봄에는 단비가 좀 내려야 할 것 같습니다. 지난해 여름부터 이어진 남해안 섬 지역 식수난이 육지까지 번지고 있는데요. 봄 영농철을 앞두고 농사지을 물도 걱정입니다. 양현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달 28일부터 나흘 걸러 하루만 식수가 공급됐던 해남 땅끝마을. 최근 두 차례 단비가 내리면서 8일 만에 제한급수가 풀렸고 모처럼 물 걱정을 덜었습니다. 첫째 보일러를 못 댄 게 그 참 방이 차갑잖아요. 그리고 화장실이요? 네. 해남 송지면 36개 마을, 주민 6천여 명이 식수로 쓰는 이 저수지의 저수율은 25%로 제한급수 때보다 7%가 올랐습니다. 최근 많은 비가 내린 데다 관정을 파고 인근 농업용 저수지 물까지 식수용 수원지로 끌어온 결과입니다. 산에서 흘러내려오는 개울물까지 식수용 수원지로 끌어모으고 있습니다. 그래봐야 길어야 50일가량 버틸 수 있는 수준입니다. 40에서 50일 동안은 급수를 할 수 있지만은 약 2개월에 걸쳐서 비가 오지 않는다면은 안심할 수는 없는 실정입니다. 완도, 노아, 보길도, 신안, 안좌, 팔금 등 섬 지역에서는 여전히 식수난으로 제한급수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봄 농사철을 앞두고 농업용수 걱정도 큽니다. 전남의 농사용 저수지 평균 저수율은 62%로 모내기에 문제가 없다고 말하지만 평년보다 낮은 수준인데다 지역별로 편차도 크기 때문입니다. 특히 시군에서 관리하는 소규모 저수지보다 농어촌공사 대형 저수지의 저수량이 크게 떨어져 있는 상태여서 걱정을 키우고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식수로만 어려움이 있었는데 앞으로 이 비가 계속 꾸준히 안 온다 그러면 우리 농사 때문에 이중으로 이렇게 물난리가 나지 않을란가. 주민들은 오는 15일 예보된 봄비가 그저 많이 내리기만 바라고 있습니다. MBC 뉴스 양현승입니다. 지난 한 주 SNS에선 어떤 뉴스가 화제를 모았을까요? 광주 대인예술야시장 개장과 구리의 산수유꽃 축제 소식이었습니다. 날이 풀리면서 나들이 장소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많아진 걸로 보이는데요. 어떤 댓글을 남겨주셨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주말 광주 대표 관광명소인 대인예술 야시장이 올해 첫 개장을 했습니다. 다양한 공연과 전시, 먹을거리를 한 곳에서 만날 수 있어서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큰 인기를 얻고 있는데요. 그래서일까요? 야시장이 문을 연다는 소식에 같이 가줄 친구를 찾기도 하고 아빠가 좋아하는 곳이라며 데이트 신청을 하기도 하고 살찔 준비됐다며 개장 전부터 시민들은 설렘 가득 즐길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한편으로 방문 의사는 있지만 갈 수 없는 현실에 아쉬움을 토로하는 시민들도 있었는데요. 올해 대인야시장 별장 프로젝트는 오는 12월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7시부터 11시까지 매달 새로운 주제로 진행됩니다. 봄을 맞아 구례 산수유꽃 축제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도 높았습니다. 봄꽃 중 가장 먼저 피는 것으로 알려진 노란 산수유꽃. 오는 17일부터 구례 산수유마을과 지리산 온천관광지에서 만나볼 수 있는데요. 벌써 피다니 꽃 보러 갈 만큼 날씨가 풀렸어. SNS에선 성큼 다가온 봄 소식에 반가워하며 꼭 가보고 싶다는 반응이 줄을 이뤘습니다. 축제에 들렀다 온천은 필수 코스. 자기만의 축제 즐기는 법을 알려주기도 했는데요. 꽃 구경보다 자동차 구경만 하고 돌아오지 않을까 걱정하는 댓글도 있었습니다. 올해 축제를 찾는 관광객의 편의를 위해 음식점 운영이 개선되고 임시 주차장이 확대되었다는데요. 이번 주말 산수유꽃으로 노랗게 물든 지리산을 방문해보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댓글 소셜통이었습니다. 극심한 취업난 속에 택배업계로 발길을 돌리는 청년들이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업계 사정을 잘 알지 못하는 약점을 이용해 값비싼 트럭만 팔아넘기는 악덕 상술로 인해서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포항 MBC 박상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터넷 구직 사이트에 올라온 택배기사 모집글이 수두룩합니다. 대기업 택배 회사인 것처럼 사칭한 업체들은 나이, 학력 무관의 운전면허증만 있으면 월 4,500만 원이 가능하다며 기사 모집에 열을 올립니다. 하지만 정작 면접에 응하고 보니 무조건 1,500만 원짜리 트럭 신차를 출고해야 하고 냉동 탑차 개조를 위해 1,200만 원을 추가로 내야 취직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삼촌이 이제 이거 탑차 있어가지고 진짜 그거를 가지고 일을 하고 싶은데 그렇게는 안 되냐니까 그렇게는 안 된대요. 자기네들 통해서 차를 내려야지 이제 바로 취직이 되는데 돈이 부족한 구직자들에게는 캐피탈까지 알선하며 트럭을 출고시켰습니다. 건당 900원, 하루 200건을 배송하면 월 400은 거뜬히 넘길 수 있다는 물류회사 측의 말과는 달리 물량은 적었고 피해자들은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열심히 일해도 트럭 활부금을 내고 나면 월 100만 원도 받아가기 힘들었습니다. 또 채용 공고에 적혀있는 근무 조건과 달리 택배기사의 삶은 너무나 열악했습니다. 큰 손해를 보더라도 지금 당장 택배를 그만두는 게 낫겠다는 심정에 차를 매각하러 중고차 시장에 들른 피해자들은 또 한 번 속았다라는 배신감을 느끼게 됩니다. 제가 차를 매각하려고 할 때 그 딜러분이 뭐라 하셨냐면 지금 부산 쪽에만 해도 저 같은 차량이 지금 한 4-5대 정도 있대요. 연비도 안 좋고 사제탐으로도 올렸고 냉동이라고 했는데 냉동도 제대로 안 되는 거고 냉동은 식품하지 않은 이상은 냉동을 안 쓰니까. 피해자들은 허위 광고로 택배기사를 모집해 시가보다 높은 가격의 차량 판매는 사기라며 공정위와 경찰 등에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MBC 뉴스 박상환입니다. 전라남도가 농어촌 주거 여건 개선과 도시민 유치를 위해 지원하는 농어촌 주택 개량 사업으로 올해 1,777동을 확보했습니다. 이는 전국 사업량의 18%가량으로 시도 가운데 가장 많은 성과를 기록했으며 대상은 노후주택 개량을 바라는 주민과 무주택자, 귀촌 도시민이며 다문화 가정과 취약 가정을 우선적으로 지원합니다. 주택 개량 사업은 한 가구에 최대 2억 원까지 연 2% 고정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으며 1년 거치 19년 분할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 상환 조건입니다. 버스를 타고 전남의 주요 관광지를 둘러보는 남도 한바퀴 버스 투어가 오는 토요일부터 운영을 시작합니다. 올해 남도 한바퀴는 고흥 쑥섬과 여수 꽃섬 등 섬을 활용한 5개 코스와 20, 30대 젊은 층을 겨냥한 카페 거리와 커피 농장 체험 등 20개 노선이 운영됩니다.
체류형 관광객을 위해 1박 2일 환승형 노선이 운영되고 전라도 정도 천년을 맞아 전라북도와 연계한 역사 테마 코스도 새로 선보입니다. 전남 드래곤즈가 2018 시즌 홈 개막전에서 아쉽게 졌습니다. 전남 드래곤즈는 어제 광양 축구 전용 경기장에서 열린 포항 스틸러스와의 제철가 더비에서 박대한의 골로 전반을 1대1로 마무리했지만 후반 들어 포항에 2골을 허용하면서 2대3으로 아쉽게 졌습니다. 초중고교 학생들이 수학에 대한 자신감을 기를 수 있도록 돕는 수학체험센터가 오는 21일 문을 엽니다. 체험 활동을 통해서 수학 원리를 이해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들이 마련되는데요. 주말에는 나이에 맞는 수학 체험 교실을 운영하고요. 수학 교구와 도서 등의 학습 자료도 무료로 대여할 예정입니다. 하루 동안 광주 환경공단의 업무를 살펴보는 일일 명예소장이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하수 처리장이나 광역 위생 매립장 등 평소 접하기 힘든 환경 기초시설을 가까이서 체험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광주 시민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고 오늘부터 23일까지 신청자를 모집합니다. 산림청이 선정한 3월의 국유림 명품 숲에 장흥 청관산 동백숲이 포함됐습니다. 청관산 동백숲은 20만 제곱미터의 천연 동백 군락지인데요. 지난 2000년 산림유전자원 보호구역으로 지정됐고요. 단일 수종 최대 군락지로 한국 기네스 기록에 등재됐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 세계 각국의 합창곡을 들어볼 수 있는 공연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광주시립합창단의 신춘 음악회인데요. 우리에게 익숙한 한국 가곡 진달래와 산요화를 시작으로 독일, 이태리, 스페인 등의 합창음악을 들려줄 예정입니다. 다시 일상으로 돌아온 오늘 주말보다 포근하겠습니다. 완연한 봄 날씨 느낄 수 있겠는데요. 오늘 광주의 낮 기온은 18도로 어제보다 2도가량 높겠고요. 내일은 20도, 모레 수요일에는 2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아침 기온도 5도 안팎으로 크게 올랐지만 아침과 낮의 기온차가 많이 벌어지는 만큼 감기 조심하셔야겠습니다. 큰 일교차로 인해서 당분간 밤 사이에는 안개가 많이 끼겠습니다. 현재도 광주를 비롯해서 나주와 영광 등 전남 15곳에는 안개주의보 내려져 있는데요. 가시거리가 1km도 되지 않아서 안전운전 꼭 하셔야겠습니다. 낮에도 연무나 방무 형태로 남아있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대기 정체로 인해서 오전에 우리 지역 미세먼지 농도는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다행히 낮부터는 공기질 회복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기온 광주가 3도, 영광이 영하 1.5도로 조금 쌀쌀하고요. 낮 기온은 장성이 16도, 담양 17도, 화수는 1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목포가 14도, 강진과 장흥 16도로 아침과 낮의 기온차가 크겠고요. 곡성이 17도, 구례 18도, 보성은 15도를 보이겠습니다. 오늘 전 해상에서는 안개가 짙게 낄 것으로 보여서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들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이번 주 내내 포근할 것으로 보이고요. 목요일과 금요일에는 우리 지역 봄비 소식 있겠습니다. 날씨